자, 8월의 마지막 주이자 이제 9월의 시작이 같이 있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말 경마라고 봐야 되냐, 월초 경마라고 봐야 되는데 비교적 출전 두수는 어느 정도는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9월달 이제 추석 휴장도 있고 9월달에 이제 어쨌든 그 경마 일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 한 3주 정도는 좀 빡빡한 그런 편성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만큼 어쨌든 명절 전 경마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 뭐 편성이 어쨌든 뭐였든 저희는 한 경주 한 경주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주로 이 서울 경마장이 토요일 일요일이 막 극과 극인 주로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초반 1, 2경주는 주로 상태 체크도 좀 같이 하시는 게 상당히 좀 경마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초반에 생각했던 마필을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은 다르게 좀 적응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야간 경마 주간인데 왜 야간 경마를 왜 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2세 별정 A형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뭐 오리무중의 경기죠. 신마들의 경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주 스타일을 할 것이냐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근데 이번 경주에는 그래도 나름 내년에 3세가 되면서 과천발에서 어느 정도 이름을 내밀 그런 마필들이 조금은 출처가 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좀 있는 마필들이 있다라는 게 이번 경주에 좀 특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 이 4번마 왕최고, 5번마 애플스타일, 12번마 금화포모스트는 출전 경험을 갖고 있고, 나머지 마필들은 다 데뷔전의 마필들입니다. 주행심사 모스들은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아마 현장에서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 마필, 그리고 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 이 3번마 관악산 조이, 4번마 왕채고, 5번마 애플스타일, 6번마 마이티러시, 7번마 베스트 조이, 8번마 형상, 이렇게 6마필입니다. 그리고 당일 현장에서 상태를 꼭 보셔야 될 마필은 1번마 카라케이하고 12번마 금화포모스트죠. 근데 자, 12마필이 출전하는데 6에서 8마필을 얘기를 하고 앉았습니다. 참 의미가 없고, 다시 말하면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오리무중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세마 경주 또 신마 경주, 검증이 안 된 마필들의 경주는 상당히 좀 신경 써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너무 고배당을 노리거나 또는 저배당 공략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기대치를 갖고 갈 필요는 없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야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오는 마필들이 결국 내년에 다 서울 경마장에서 뛸 마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뭐 경마를 안 할 거면 모르겠는데 경마를 계속 할 거다라고 한다면 좀 관심 있게 봐두시는 게 나중에 경마 생활을 위해서 상당히 좋을 겁니다. 자, 3번마 관악산 조이는 일단 조인권 기수가 연습 주행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주행심사 기록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만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만약에 이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저는 좀 강하게 볼 건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 마필이 선행보다는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할 마필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인권 기수 안장이라면 조금은 좀 위험하게 보고 있고요. 자, 4번마 왕최고는 데뷔전에서 완전히 졸전을 펼쳤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물론 이 마필이 자체가 뭐 주행심사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계속 주행심사를 띄웠고 연습 주행도 했고 데뷔전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6위였다라는 얘기는 마필에 대한 기대치가 크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 데뷔전이 상당히 경주의 흐름이 빨랐던 경주입니다. 걸작시대가 끌었던 경주인데 이때 스타트가 안 되면서 완전히 경주를 망쳤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경주에서 이제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게이트는 외곽에 있었지만 초반에 좀 빠르게 붙이면서 선입권 경쟁을 했습니다. 이 4번마 마루 장군한테 뭐 착차는 거의 없었지만 어쨌든 이겼다라는 거죠. 마루 장군이 지난주에 이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 점은 상당히 좋은데 이때 이 2번마 에클레어 스타가 상당히 빠르게 경주를 이끌었죠. 그러면서 착차가 한 10마신 정도, 착차가 좀 많이 났다. 이 점이 조금은 불안 요소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1200을 경험해 봤다라는 것, 그리고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장점이 될 수 있고, 자 5번마 애플 스타일은 저는 향후 발전 기대치는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분명히 있는데 뒷심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초반이 문제죠. 그래서 한 번쯤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자 6번마 마이티 러시 그리고 8번마 형무상, 이 두 마필이 다 레이스데이의 자마입니다. 제가 이 레이스데이의 자마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레이스데이의 자마가 특징이 좀 순발력도 있고요. 좀 끈끈하게 뛰는 그런 마필들이 많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막체가 작다는 거죠. 대부분 뭐 430km, 440km대 이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는 뭐 근성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뭐 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 레이스데이의 자마들의 전체적으로 뛰는 스타일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기대치를 좀 갖고 있다는데 여기에 지금 28조 하만식 조교사가 이 두 마필을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기수도 문세영 기수, 김용곤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시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7번마 베스트 조이는 어떻게 보면 모 아니면 도인 전개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선행을 만약에 갈 수 있다면 선행을 간다면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가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저는 이 직전 경주의 모습으로 봐서는 4번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혈통적 기대치로 봐서는 이 6번 말과 8번 말, 그리고 마필의 전개로는 7번, 이 네 마필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어쨌든 신마 경주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번 순서대로 네 마필 딱 추천하겠습니다. 4번마 왕초고, 6번마 마이티러쉬, 7번마 베스트조이, 8번마 형무상,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오픈 별정 A형 1200m 전치아란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우열이 조금은 드러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뭐 배당의 메리트를 갖고 있지는 않고, 배당의 메리트가 없다는 뜻은 뭐냐면 인기마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제 자신은 솔직히 믿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인기마를 꺾을 수 있는 복병마나 배당마도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 인기마를 어느 정도 믿고 배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믿음이 그 정도로 있느냐, 이 정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결국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마 선전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이 5번마 트리플레이스, 그리고 10번마 천궁스톰, 8번마 영원하라, 이 세 마필이 결국은 선행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끝날 가망이 좀 높은 경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라온다면 뭐 6번마 엘도라도 흥부 정도가 그냥 가능성 정도를 보였다. 뭐 이 정도지 특별한 마필이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좋아하는 이 조제로 기수가 기승한 이 3번마 러닝 아티스트도 현장 상태는 좀 보기는 해야 되는데 최근의 모습이 글쎄요, 이게 데뷔를 하고 나서 크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일단 이 10번마 천궁스톰, 이 마필의 단점은 지금 출주 주기가 길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주 만에 출전을 했다라는 건데, 직전에 이제 걸작 시대에 이어서 데뷔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가능성을 좀 보였던 마필이고요. 자, 요때 뛰었던 마필이 지난주였죠. 루키스틱스 경주에서 이 12번마 걸작 시대가 5착을 차지를 했었고, 6번마 한마디 말도가
6착을 차지했고 1번마 한강 퍼펙트가 4착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 자체가 이세마 경주에서 그렇게 약한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외곽 게이트에서 선의권 따라붙은 후에 막판 탄력을 보이며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의 장추열 기수의 특성상 이 5번마 트리플 레이스가 최근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쨌든 선행 승부를 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게이트도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 5번마 트리플 레이스가 선행을 딱 나갈 때 천궁 스톰이 조금은 빠르게 붙일 가망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8번마 영원하라가 직전 경기에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앞선에 붙여서 성적을 좀 냈었는데, 자, 직전에 이 트리플 레이스와 같이 뛰었죠. 같이 뛰었는데 거의 착차 없는 2착, 3착을 했는데 경주 조건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5번마 트리플 레이스가 좀 더 앞번호에 있고 8번마 영원하라가 이제 뒷번호로 갔고, 여기에 10번마 천궁 스톰이 어깨 짚고 가는 전개를 한다면 5번마 트리플 레이스는 조금은 편안한 전개를 하는 가운데 8번과 10번이 초반 힘겨루기를 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10번마 천궁 스톰의 기본 능력이 좀 우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주 주기가 길어졌다라는 단점, 요것만 제외한다면 현장에서 별 이상만 없어 보이면 솔직히 저는 제 마음속에 충마가 10번만 천궁 스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이 선전할 가망이 높고, 그 중에서 8번마 영원하라의 전개가 저는 좀 꼬일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세 마필의 싸움에 이 세 마필이 초반에 경합을 너무 많이 벌인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엘도라도 흥부, 트레보 기수를 한번 믿어보는 겁니다. 근데 다 인기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하지 않는 이상, 압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배당의 메리트는 없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천궁 스톰, 5번마 트리플 레이스, 8번마 영원하라,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엘도라도 흥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앞말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기마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구도이기는 한데 의외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마들의 그 능력 차이가 크지를 않기 때문에 막판까지도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는 경주, 그리고 1300m라는 경주 거리, 오히려 1200보다는 1300m고 앞선 전개하는 마필이 조금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이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실버문, 그리고 9번마 이스트 킹스턴, 10번마 캄누트,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을 갈 가망이 높고, 이 바로 뒤를 이어서 2번마 아놀드킨, 11번마 스카이텐, 이런 마필들이 따라붙을 것으로 보이고, 3번마 동키플레이가 제정신 차렸느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전 전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6번마 실버문은 이제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새로 들어온 이 트레보 기수나 코지 기수, 그리고 마이야 기수, 싹 다 싹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서울 경마장은 상당히 좀 기수 간의 기싸움이 상당히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6번마 실버문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 좀 앞선을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아쉬움을 남기고는 있는데, 이 마필이 저는 앞선을 간다면 버틸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7월 28일 날 경주에서 10번 게이트였습니다. 이때 캄누트와 같이 뛰었죠. 착차는 좀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8번 게이트, 11번 게이트, 주로 외곽 게이트에서 뛰었는데, 이번에는 뭐 조금이나마 안쪽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안 게이트 쪽에 그렇게까지 발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지 기수가 좀 맘만 먹으면 앞선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 자, 9번마 이스트 킹스턴은 순발력으로 봐서는 여기 나오는 마필들 중에서 절대
뒤지는 마필은 아닌데, 자, 문제는 뒷심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기는 어려운데, 1200보다는 1300이 이 거리적인 특성상 선행마가 조금은 더 유리한데, 여기에 헤리카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심 마필로만 놓고 보면 9번마 이스트 킹스턴을 강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뭐 추천을 하지는 않을 건데, 당일 현장 상태는 꼭 보셔야 되는 마필이, 왜냐하면 이 헤리카신 기수가 최근에 좀 물오른 기승수를 보이고 있죠. 시시온 기수가 이제 물러나고 이제 헤리카신 기수에 좀 시대가 오지 않았느냐,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초반에 헤리카신 기수하고 시시온 기수가 같이 왔을 때 이 헤리카신 기수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 기승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이 헤리카신 기수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선행마, 선임마, 추임마 가리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고 최적의 전개를 펼치는 기수, 그리고 언제나 저는 최선을 다하는 기수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으로 9번마 이스트 킹스턴이 전개도 좀 어려워 보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헤리카신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목은 해볼 필요가 있죠. 지난주에 헤리카신 기수가 복병만 내지는 배당마를 갖고 배당을 터트리며 들어왔습니다. 자, 10번마 칸누트는 단 한 가지 외곽으로 밀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외곽으로 밀리지만 않았다면 저는 충분히 이 마필은 선행을 갈 수 있는 순발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자, 11번마 스카이텐.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떠밀려서 선행을 갔습니다. 다른 마필이 안 나가니까 나가버리고 만 거죠. 이 압도적인 인기 1위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초반에 좀 무리를 하는 바람에 막판에 걸음이 완전히 무뎌지고 말았죠. 이 마필이 그 직전 7월 6일 경주의 모습을 보시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썼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한 배를 하면서 꾹 참고 가면 마지막 한 발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는 글쎄요, 상대가 강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전개를 하면서 경주를 망치고 말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물론 10번을 나와서 준우승 한 번 한 게 다인 마필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마필이지만 국산마 6군 정도는 당연히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마필, 이렇게 보고 있고, 자, 2번마 아놀드키는 지금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계륵 같은 존재죠. 무슨 얘기냐면 배팅을 하기도 어렵고 믿음을 갖고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도 아닙니다. 근데 빼기도 어렵습니다. 왜? 날라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필은 선입권 차분한 전개 속에서 힘 한 배를 하면서 가는 마필인데 막판 될 듯 말 듯한 걸음을 좀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전개만 잘 풀린다면 분명히 현구는 벗어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죠. 자, 제가 이번 경주에 가장 지금 주목해서 보는 마필은 이 3번마 동키플레이입니다. 자,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3월 17일 이 동키플레이가 데뷔전에 나섰을 때 제가 강하게 추천했던 마필입니다. 뭐 주행심사 모습이 좋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닌데 마체형도 좋았고 이 당시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띄워줄 수 있는 마필, 그리고 저는 이 마필은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인데, 5월 19일 이 두 번째 경주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전개를 탔죠. 아예 스타트가 안 되면서 뒤로 완전히 밀렸는데, 솔직히 이 정도는 저는 치고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조금 뭐 상태가 안 좋았나, 뭐 이런 느낌을 받기는 했는데, 저는 기본적인 마필의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15주 만에 출전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휴양 공백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현장 상태의 이상만 없다면 저는 동키플레이가 앞선의 마필들을 좀 다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전제 조건은 어느 정도 스타트가 돼야 됩니다. 1300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니면 앞선의 마필들이 좀 싸움을 하던가. 근데 이번 경주는 앞선의 마필들이 싸움을 할 가망이
조금은 높은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일단 기대치를 갖고 가겠습니다. 자, 입상 가능마로요. 3번마 동키플레이, 6번마 실버문, 10번마 칸누트,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스카이텐,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아마 현장에서 이 네 마필이 인기마겠죠. 하지만 어느 마필을 충마로 놓고 가느냐에 따라 승부는 충분히 갈릴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슷비슷한 능력을 가진 마필들의 한판 승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이 대부분 다 입상 후보군이라고 봐야 되고요. 사전 인기도에서 인기를 누릴 수 있는 마필들도 좀 단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외의 승부도 좀 가능한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스타트 능력 좋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앞선의 자리잡기 싸움은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1200m 경주 거리다. 그러면 당일 현장 주로가 선행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주로다 그러면 앞선 뛰는 마필들이 유리할 수밖에는 없지만 초반에 자리잡기 싸움, 그럼 경합이 치열하다 그랬을 때 선입권 내지는 뒤에서 따라갈 수 있는 마필들이 막판 탄력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이게 1300m 경주라면 앞선 갈 수 있는 마필들을 더 강하게 볼 텐데 오히려 1200이기 때문에 저는 뒤에서 따라붙을 마필들도 충분히 출입 타이밍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이 2번마 3회 번쩍 그리고 8번마 모쿠슈라가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2번마 3회 번쩍은 최근에 두 경주와 연투를 하고 있습니다. 2착 1착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마필이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드렸지만 데뷔전에서 인기 1위를 했던 마필인데 좀 아쉬운 모습을 남겼고 계속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아쉬운 모습을 남기다가 6월 23일 경주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죠. 유수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그리고 직전 경주 게이트웨이 2점으로 빠르게 앞선에 붙인 후에 막판 근성을 보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직전 경주에 비해서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죠. 레이팅의 우승으로 이제 확 올라버리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직전 경주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54.5라는 부담 중량 자체가 무겁다 이런 거는 아닌데 직전 경주에 비해서 부담 중량의 변화폭이 좀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경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선 전개하는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초반에 어쨌든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올라간 부담 중량이 정말 말 그대로 부담으로 작용할 가망이 높고, 자, 8번만 모크슈라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승군한 이후에도 승군전에서 디아나, 가나파워 이런 마필에 이어서 3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 레이디 코디 칠산대교 그리고 민트플레이한테 지면서 4착을 했는데 이 6월 29일 데뷔전 경주에서의 모습은 상당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승군전에서 모습은요. 근데 직전 경주는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직전 경주는 그렇게 강편성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남기고는 있는데, 이 마필도 좀 앞뒤가 다 되는 전개 2점은 안고 있지만 강한 임팩트를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죠.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경주 추천한 마필들의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데, 글쎄요, 초반에 자리 잡기에 만약에 실패를 하면 결국은 전개가 상당히 꼬일 가망이 높은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3번마 우주의 봄이나 좀 오랜만에 추천하고 있는 4번마 분당 쓰나미도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계속해서 아쉬운 모습 남기고 있는 7번마 그로우는 제가 좀 주목하고 계속 추천을 하고 봤던 마필인데 이제는 좀 미련을 접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에서요,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있는 이 1번마 울트라 망치가 결국은 선행 승부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이한표는 앞선을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기 때문에 게이트에 2점도 있고 순발력도 갖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승환 기수가 승부가 있다면 당연히 치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 울트라망치의 전개에 의해서 그 뒤에 따라붙을 수 있는 2번마 3회 번쩍이나 3번마 우주의 범, 4번마 분당 쓰나미, 8번마 모쿠슈라, 10번마 큐피드 시크, 좀 많은 마필들이 확 붙어버릴 텐데 이 선입권이 두터워지는 거죠. 그럼 선입권에선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울트라망치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는 초반에 무리를 해서라도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를 벌려놓고 마지막 버티기를 노린다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고, 이러한 전개가 된다면 전 선입권 울트라망치 바로 뒤에서 따라가는 마필들의 전개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바로 그 뒷선에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이 5번마 뷰티 원더풀이나 9번마 테스타로비, 11번마 파이널고, 이런 마필들이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9번마 테스타로비는 좀 아쉬운 마필입니다. 이게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는 마필이고,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저는 막판 근성은 분명히 있는 마필로 보고 있거든요. 자, 직전 경주 3회 번쩍 다나은 렉스에 이어서 3착을 차지를 했는데, 저는 이때 모습은 좀 조절의 기수한테 좀 실망을 했습니다. 뭐냐면 조금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안일한 전개를 했습니다. 스타트가 너무 안 됐죠. 그러면서 뒤 막판에 탄력은 보이기는 했는데 조금 빠르게 추입 타이밍을 좀 가지고 갔었으면 저는 충분히 1착도 가능했다, 이렇게 보는 편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조제로 기수가 조금은 서두르는 전개를 할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자, 11번마 파이널 고는 이제 임다빈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역시 이 마필도 기복마입니다.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는 그런 특징을 갖고는 있는데, 어쨌든 뭐 임다빈 기수 최선의 승부를 하는 기수고, 이 5월 4일 경주를 보시면 뭐 플라잉 카라반, 스팔타, 가나파워, 글로벌 코디,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는 순분해 있는 마필들입니다. 이런 마필들과 경합을 했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파이널 고도 막판 근성은 분명히 있다. 여기에 5번마 뷰티 원더풀은 뭔가 좀 아쉽죠. 근성이 좀 부족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2착만 연속해서 했던 그런 마필이고, 자, 승군에서도 좀 선행 빠른 경계 속에서는 조금 고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저는 이번 경주는 이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 경합 속에 무너질 가망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취입 타이밍을 저는 한 번쯤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울트라망치, 9번마 테스타루비, 5번마 뷰티 원더풀,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파이널고, 선행마 한 마리를 놓고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한테 승부를 볼 만한 그런 편성으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앞말 1300m 전체란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능력이 엇비슷한 마필들 간의 좀 혼전 경주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제가 보는 관전 포인트는 과연 어느 마필이 앞선에서 끈끈하게 버텨낼 것이냐. 첫째가 이제 앞선 버티는 말이 어느 마필이 될 것이냐고, 두 번째는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이 두 가지 관점입니다. 자, 일단 이 2번마 매니참, 6번마 세네비바, 8번마 원평광야, 10번마 브라이트카이, 이런 마필들이 전체적으로 앞선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이 6번마 세네비바가 직전 경주처럼 좀 손쉬운 선행을 갈 수 있느냐입니다. 자, 일단 2번마 매니참은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데 막판 근성은 조금 떨어지는 마필이죠. 근데 이번에 24전을 지금 뛴 마필인데 게이트에 2점을 안 왔고 김효종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어쨌든 초반에 강하게 앞선을 좀 갈 가망은 높은데 그렇게까지 믿음이 가는 마필은 아니고요. 자, 8번마 원평광야가 직전에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쉬운 선행을 가면서 막판까지 좀 버텨냈던 경주입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인기 1, 2위 마필의 조합이 배당이 8.5배였다.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많은 믿음을 준 경주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부담 중량도 올라갔고 벌써 5세가 된 앞말이기 때문에 연투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게이트도 불리해졌습니다. 자, 10번마 브라이트카이는 어쨌든 외곽으로 나와 있다라는 단점은 있는데 이 마필은 순발력이 막 좋은 마필이라기보다는 좀 밀고 나와서 앞선을 강탈하는 마필인데 이번엔 게이트가 불리하고 안게이트 쪽에 발 빠른 마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초반에 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힘 안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불리한 전개가 예상이 되고 결국 그렇다면 이역기수가 뭐 부담 중량이 2kg가 올라가긴 했지만 선행을 간다면 이 2kg라는 부담 중량이 올라간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역기수가 웬만하면 저는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에서 6번마 세네비바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면서 버틸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고 나머지 선행 앞선을 가는 마필들은 좀 걸음이 무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울트라이트, 3번마 퀸아비게일, 4번마 빅브리지, 7번마 서머파티, 9번마 컴플리트 파티, 11번마 레인스타,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막판 탄력을 좀 보일 겁니다. 그리고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최선의 승부를 할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자, 이 중에서 1번마 울트라이트는 이번이 승군전이죠. 계속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남겼었는데 직전 최보면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1착을 하고 이제 승군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승군전에 대비한 조교는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좀 앞뒤가 다 되는 전개 2점은 좀 갖고 있는 마필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최보면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게이트의 2점으로 최선의 승부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3번마 퀸 아비게일은 이동화 기수가 최선의 승부를 하긴 하겠지만 뭔가 한 발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아쉬운 느낌. 그래서 항상 막판 탄력에서 좀 타이밍, 추입 타이밍을 좀 늦게 잡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4번마 빅브리지는 6번을 나와서 3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인데 그러니까 강력한 임팩트를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자기 걸음은 좀 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5번마 용비천은 직전에 아주 고배당의 주인공이 됐던 마필인데 연투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자, 문제는 7번마 서머파티입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솔직히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는 7번마 서머파티가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최근의 모습은 이 마필 승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가 조금은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 자,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조금 빠른 스타트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또 끝걸음이 무뎌지는 그런 단점을 좀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도 역시 편성은 해볼 만한 편성은 만났지만 배당의 메리트는 크게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9번마 컴플리트 파티가 좀 밋밋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좀 헤리카신 기수가 기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최선의 승부가 가능할 것이다. 11번마 레인스타는 승부난 최근 두 경주에서 조금은 침체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컨디션 조절이 좀 필요한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 중에선 6번마 세네비바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고 인기마들보다는 막판에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마필들한테 조금은 더 눈길이 가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세네비바, 그리고 4번마 빅브릿지, 9번마 컴플리트 파티, 그리고 북병마로 1번마 울트라이트,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데, 자, 1번마 울트라이트가 지금 승군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조교만 괜찮았으면 좀 강하게 보고 싶은 말인데 조교가 약하다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당일 현장 상태 체크 꼭 해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은 전체적으로는 이 1700m 거리에는 그렇게까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마필들 출전을 했고,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이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외곽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엉뚱한 전개가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1700m 그렇기 때문에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 버틸 수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크게 저는 고민을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뭐 인기마인 마필들이죠. 뭐 6번마 희망의 창가라든가 4번마 한강글로리, 7번마 장은 클래스, 뭐 이런 마필들이 결국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1700에는 저는 별로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8번마 러브 문막입니다. 어쨌든 대상 경주를 연달아 출전을 지금 한 마필인데, 편성 자체가 좀 강편성에 싸웠습니다. 이 대상 경주 이외에도 다른 경주도 상당히 좀 강편성에서 좀 싸웠던 마필이고, 그 편성에서 나름 선전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물론 뭐 출발이 빠른 그런 마필은 아닌데 좀 밀고 나와서 앞선을 가는 마필인데, 어쨌든 이번 경주 발빠른 마필도 그렇게 없고, 그러면 선의권 쪽에서 자리 잡고만 갈 수 있으면 저는 막판 한 발은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탑다이아죠. 예. 뭐 이마필한테 속으신 분도 많고 저도 많이 속았습니다. 계속 3착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고, 배팅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뭐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서는 아주 끝판을 보여줬죠. 말도 안 되는 전개를 타면서 왜 이런 전개를 탔을까, 정정희 기수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의 전개에다가 편성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강편성도 아닌데 뭐 선입견 그냥 차분하게만 따라갔어도 충분히 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엉뚱한 전개를 타버렸죠. 자, 이번에 이제 문세영 기수로 기수를 교체했습니다. 어쨌든 문세영 기수를 기용을 했다는 것 자체는 해볼 만한 편성이기 때문에 입상을 한번 노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게이트도 2번 게이트, 그러면 여차하면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여기에 외곽에 불리함은 있지만 선행을 갈 수 있는 10번마 토네르나 11번마 오송의 별이 기본적으로는 1700m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불리하죠. 그리고 초반 힘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건 사실인데, 이번 경주에 만약에 이 두 마필이 선행에 성공을 하게 되면 버틸 수도 있는 그림입니다. 왜?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저는 이번 경주의 흐름 자체를 10번마 토네로와 11번마 우송의 별이 앞서서 전개를 하고, 2번마 탑다이아가 어느 시점에서 앞선의 마필을 넘어서느냐, 그리고 선의권 전개할 8번마 러브 문막이 막판 직선주로 해서 탄력을 보이는 이 정도의 전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기마 두 마필선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2번마 탑다이어와 8번마 러브 문막. 물론 뭐 나머지 마필들도 호시탄탄 기회를 노릴 수 있는 마필들이기는 한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마필 저 마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700m 경주라는 거리의 특성을 생각을 했을 때 외곽에 불리함은 있지만 앞선을 갈 수 있는 10번마 토네르나 11번마 오송의 별이 막판까지 좀 버티는 이변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배당은 어느 정도 안고 들어올 가망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러브 문마, 2번마 탑다이아, 11번마 오송의 별,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토네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경주는 솔직히 기본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단 저는 이번 경주에서 여러분들이 당일 현장에서 상태 꼭 보시고, 좀 제가 추천을 꼭 하자면 이 2번마 안양천둥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 승군전이죠. 승군전이고 12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뛰어난 성적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12전 만에 지금 국산마 4군에 올라와 있는데,
최근의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1700m 경주 거리는 참 안 어울리는 마필이기는 한데 최근에 이 1700m 경주 거리에서 나름 선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발주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올라오는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싸웠던 마필도 강편성은 아니었지만 만만찮은 편성에 그리고 경주의 흐름이 결코 느렸던 경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마필은 자력으로 막판 탄력을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양청동을 좀 이번 경주는 강하게 보고 싶고, 자 4번 마 티즈모닝이 최근 두 경주에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죠. 이 마필은 4군 승군전에서도 비인기마였지만 여유있게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좀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보이는 마필인데 최근의 두 경주는 좀 아쉬웠습니다. 자, 6월 9일 경주에서는 뭐 유니콘 히트 아르곤 공주한테 지면서 이제 고배당에 조연이 됐죠. 입상에 실패하면서. 근데 이 경주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다음번 경주는 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경주를 왜 이 6번 마 티즈모닝이 이 정도뿐이 못 뛰었을까? 물론 1800 경주 거리를 좀 확 늘렸다라는 그런 점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싸운 상대가 그렇게 강한 상대가 아니었는데 다만 조금은 그 앞선이 빨랐던 그런 편성에서 따라가다 끝나버리는 그런 편성이었는데, 자 이번엔 1700으로 왔고 티즈모닝이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선의권 전개 내지는 여차하면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티즈모닝도 좀 관심권에 있다고 보는데, 제가 초반에 이번 경주 그렇게까지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경주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5번마 제타마스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10마리 마필들 중에서 기본적인 마필의 능력은 이 5번마 제타마스터가 제일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45주 거의 1년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1년 만에, 그러니까 11개월 만에 나오는 마필을 믿고 배팅을 한다? 이것도 어불성설이고, 그렇다고 이번 경주에서 능력이 뛰어나 보이는데 이 마필을 제외하고 그러면 강하게 배팅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번마 제타마스터의 존재 때문에 뭐 당일 현장에서 좀 선택은 할진 모르지만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좀 강배팅을 권할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고, 여기에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6번마 내길의 퀸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저는 강하게 보기는 좀 그렇고요. 차라리 헤리카 신기수 역시 승부전에 나오는 마필이지만 앞선을 갈 수 있는 8번마 더 자이언트 정도는 좀 강하게 보고 싶은데, 외곽에는 10번마 트리스탄 왕자가 이번 경주에 아마 티즈모닝과 함께 선행 경합을 좀 노릴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외곽에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스탄 왕자도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기본적으로는 2번마 안양청동, 4번마 티즈모닝, 8번마 더 자이언트 이 세 마필을 중심으로 배팅을 해보려고는 하는데 5번마 제타마스터의 존재 때문에 조금은 강하게 보기는 강하게 배팅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경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솔직히 현장에서 결정할 문제고요. 어떤 마번을 좀 추천을 하거나 배팅을 그렇게 권할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비교적 우열이 조금 드러나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마 또는 인기마가 선전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 믿음이 그럼 강하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좀 단점들을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편성이 생각지도 않았던 엉뚱한 마필들이 들어오면서 고배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배팅을 하시는 배터들의 입장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기마들 선에서 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배당이라 하더라도 좀 공략을 할 만한 경주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 편성입니다. 저 역시도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변수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현장 상황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편성인데,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5번마 캡틴 타임, 6번마 금악 다이아, 그리고 8번마 천마 평정, 10번마 레이디 하나비. 이 네 마필이 능력이 좀 앞서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모든 경마를 좀 해보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은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에 이 3번마 비아리카라든가 7번마 매니스피어가 들어오면 뭐 어느 정도의 중배당은 좀 안고 들어오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 만약에 불의 여왕 같은 게 김옥성 기수가 도깨비 기승을 해서 입상해 버리면 대박,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번 편성이 좀 대박이 날 수 있는 편성 같다라고 한다면 1번마 불의 여왕 같은 게 입상했을 때가 되겠죠. 근데 그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다 단점이 있습니다. 이 5번마 캡틴 타임은 자, 7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3번의 3착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근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모습인데, 4군 승군에서 드론 킬러, 라운더 찰리, 뭐 국대 파이터, 베스트대로 이런 마필과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착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슬아슬한 승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산마 4군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걸음이다를 보여주기는 했는데, 그러면 강하냐? 라고 했을 때 또 강한 근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자, 6번마 금악다이아는 좀 침체기를 거치고, 그러니까 짧은 침체기죠. 직전 경주 승군전에서 외곽 게이트에서 라운티모스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금악다이아 7번 게이트에서 국산마 5군 고별전이었죠. 여기서 선입권 정겨워의 막판까지도 힘을 냈던 마필인데, 이때 이겼던 말이 유력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직전 국산마 4군 경주는 상당히 좀 잘 뛰었습니다. 그 외곽에서도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마필한테 인기가 집중이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도 솔직히 현장 배팅을 이 두 마필을 놓고 갈까 하면 저는 좀 높습니다. 여기에 8번마 천마 평정은 직전에 좀 마필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죠.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번 경주는 1300m 경주거리가 줄었습니다. 오히려 천마 평정은 1400이 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 한번 잘 뛴 걸로 이 마필을 강하게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데, 국산마 4군에서는 어쨌든 잔뼈가 굵은 마필이고요. 자, 문제는 10번마 레이디 하나비죠. 이 마필은 순발력은 이번 편성에선 솔직히 제일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 전체적으로 전개를 좀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일단 외곽에 있다라는 게 문제고요. 23주 만에 출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주행심사의 모습이나 조교 모습은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외곽에서 올라와야 된다는, 그러니까 외곽에서 선행을 하고 휘감고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솔직히 레이디 하나비가 마음 먹고 선행을 가면 잡을 마필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이 갑니다. 만약에 레이디 하나비가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크게 믿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조인권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외곽이긴 하지만 휘감고 나면 선행을 갈 수 있고, 바로 그 뒤에 5번마 캡틴 타임, 6번마 금악다이아, 이런 마필들이 선입권 전개, 그리고 3번 비아리카, 8번 천마평정이 따라가는 전개, 이런 전개가 만약에 돼버리면 레이디 하나비 입장에서는 견제 없는 선행을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3주 만에 출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마들이 다들 나름의 단점, 약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저배당을 강하게 공략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닐 것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는 인기마이긴 하지만 순서 없이 그냥 마번 순서대로 딱 네 마필만 일단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5번마 캡틴 타임, 6번마 금악다이아, 8번마 천마평정, 10번마 레이디 하나비, 이 네 마필을 놓고요. 당일 현장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로 충마를 놓고 고배당 하나, 저배당 하나를 공략할 생각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 5번마 캡틴 타임, 이 마필을 충마로 놓을 가망이 높고요. 당일 이 선행마가 통하는 주로가 나온다 그러면 10번마 레이디 하나비를 강하게 볼 수도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얼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뭐 전개니 또는 뭐 승부가 어떻게 될 것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예상보다는 그냥 저는 이렇게 베팅을 하겠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 뭐 당일 현장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배팅 방법을 좀 고수를 할 생각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이렇게 예산 방송을 하면서 뭐 서울 경마장에서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배팅하는 마필이 몇 두 있습니다라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7번마 이 풍운지마입니다. 이게 데뷔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풍운지마에 대해서는 한 번도 빼지 않고 추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이마필이 6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3번의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확률은 되게 높았죠. 높기는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 풍운지마 그리고 강풍마 뭐 이런 마필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15주 만에 출전이죠. 출주 주기가 엄청 길어졌다라는 게 지금 이 마필에는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 그리고 전개의 모습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글쎄요, 직전에도 3개월 만에 출전을 한 휴양 복귀전에서 여유있게 2착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러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배팅의 중심에는 저는 7번마 풍운지마를 놓을 거고요. 후차권도 역시 거의 정해졌습니다. 이 8번마 라운티모스 조금은 밋밋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쨌든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한데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신영철 기수가 안에 좀 갇히면서 초반에 힘 한 배에 저는 실패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 마필이 계속 3착을 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근성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저는 차라리 이번 경주 이 라운티모스가 외곽으로 나왔다라는 거, 이 부분이 저는 좀 좋아 보이고, 여기 지금 승군전을 갖는 이 산삼은 함양이라든가 또는 뭐 4번마 다운도전 뭐 이런 마필들도 어느 정도 좀 인기권엔 들어오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7번마 풍운지마와 8번마 라운티모스의 단방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배당이 문제죠.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이것뿐이 없어라고 생각을 해도 솔직히 제 기준으로는 4배 미만으로 내려오면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럴 때는 복승시 배팅을 안 하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솔직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풍운지마나 라운티모스 이 두 마필의 조합에서 그냥 끝날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삼복승이라든가 다른 걸 노려야 되겠죠. 또는 라운티모스의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배당이 괜찮다면 복승식의 조합을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보는 제1 후보군은 10번마 아르고탑입니다. 자, 직전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딴 거 없습니다. 에리카 신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 외곽에서 휘감고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막판 근성이 조금 부족하다 뭐 이런 면은 없잖아 있지만 1300m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선에 나간다면 버티기도 더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K탑의 자마인데 K탑의 자마들이 기본적으로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또 하나는 9번마 월드킹맨입니다. 물론 이번 경주에서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마필인데 이것도 역시 기수입니다. 트래버 기수를 믿고 보는 거죠. 이게 CC1 기수가 월드킹맨을 타고 배당을 터트리면서 한번 들어왔는데 트래버 기수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죠. 왜냐하면 저는 나머지 마필들이 다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고 그렇게 강하게 보고 싶은 말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곽에 있는 네 마필이 선전할 가망이 높고 그 중에서 저는 7번마 풍운지마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배팅을 한다면 저는 복승식 위주의 배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7번, 8번 단방인데 배당이 문제입니다. 배당이 만약에 별로 아닌데 라운티모스는 좋아 보이더라. 그러면 복승식은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거고, 라운티모스가 조금 별론 것 같은데 아르고탑이나 월드킹맨을 놓고는 배당이 괜찮더라. 그러면 복승식은 해볼 만하죠. 아니면 결국 삼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할 경주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풍운지마, 8번마 라운티모스, 그리고 10번마 아르고탑,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월드킹맨,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많은 인기를 끌 마필은 있죠. 있는데 저는 당일 현장에서 일단 저도 추천은 합니다. 추천은 하는데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이 경주는 배팅을 스톱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경주가 몇 개 보이는데 뭐냐면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이 3번마 퀸톱 그리고 10번마 서브챔프입니다. 뭐 퀸톱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막강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 마지막에 멋있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경마 팬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성적이 막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퀸톱이 나오면 이거 강한 마필, 배팅해야 되는 마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마필이죠. 왜? 그만큼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근데 퀸톱이 그 우승을 할 때를 보시면 앞선의 마필들이 급격하게 무너져 버리거나 선입권에서 엄청 싸움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물론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탄력도 분명히 있지만 추입 타이밍이 좀 늦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지금 1600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추임마한테 불리합니다. 그나마 게이트가 3번 게이트에 아주 발빠르게 진행될 경주는 아니다라는 거, 그거 하나가 좀 위안거리고요. 10번마 서브 챔프 역시 같은 개념입니다. 퀸톱과 어쨌든 막판 탄력은 절대 밀리지 않는 마필이지만 초반이 너무 안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가슴을 졸여야 되는 마필이에요. 아예 바닥에서 놀다가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통 저는 1400이라면 오히려 이 두 마필을 강하게 추천합니다. 근데 16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따라 많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인기마이긴 하지만, 그래서 배팅이 쉽게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될 수 있는, 특히나 3번마 퀸톱이나 3번마 퀸톱을 중심으로 배당판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까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당일날 주로가 좀 선행이 좀 좋은 그런 주로의 형태로 만약에 가버린다면 3번마 퀸톱의 메리트는 저는 확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선행마가 좀 어려운 승부가 되는 주로가 된다면 기대치를 좀 더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경주에 발빠른 마필이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퀸톱에 대한 기대치도 어느 정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앞선을 갈 수 있는 말이 솔직히 말하면 유일하게 이 4번마 썬더 A1입니다. 거기에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마필은 선행을 노릴 수밖에 없죠. 자, 썬더모카신의 자마입니다. 썬더모카신의 자마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위군으로 가면 갈수록 근성이 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근성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만약에 단독 선행으로 여유 있는 선행을 가버리면 버티기도 가능하죠, 이번 경주는. 근데 이번 경주는 솔직히 게이트도 4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고, 나머지 마필들의 출발이 너무 안 되는 마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썬더 A1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전개의 호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3번마 퀸톱, 4번마 썬더 A1, 10번마 서브챔프, 이 세 마필의 조합이 거의 저배당일 겁니다. 거의 인기 1, 2, 3일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배당의 메리트는 지금 없는 경주인데, 또 그럼 그만큼 믿음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주의 전개로는 4번마 썬더 A1이 제일 나아 보이고, 마필의 기본 능력으로는 3번마 퀸톱이나 10번마 서브챔프도 무시를 못하는데 경주거리에 단점을 안고 있다는 거, 이 점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 그래서 제가 현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사전 예상을 하는 이 현재의 입장에서 만약에 배당을 안고 들어온다면 노려볼 수 있는 말로 저는 9번마 나노메타를 보고 있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이 9번마 나노메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순발력입니다. 순발력. 이 마필을 앞선에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계속 뒤에서 놀고 있죠. 계속 뒤에서 놀고 있고 1600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점이 좀 있기는 한데, 자, 김태희 기수, 오수철 기수가 탔었는데 이제 조제로 기수가 탔습니다. 물론 조제로 기수가 선행마를 잘 타는 기수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마필의 능력을 알고 경주를 읽을 수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마땅한 선행마가 없다. 뭐 썬더 A1 정도가 치고 나갈 거다. 그러면 그 썬더 A1의 어깨 딱 붙여갈 수 있는 말이 9번마 나노메타입니다. 물론 최근의 모습처럼 늦발을 해버리면 답이 없죠. 근데 어떡하든 난 이번에 선행을 가야겠다라는 생각 갖고 치고 나가면 썬더 A1에 어깨 붙여갈 수 있고, 그러면 3코너, 4코너까지도 유지가 된다면 직선주로 해서 넘어설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의외성을 좀 갖고 본다면 저는 9번마 나노메타 정도가 될 것이고, 인기마선에서 끝날 가망이 높은 경주인데 과한 믿음을 갖기는 어려운 경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번 경주요, 마번을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입상 가능만은 4번마 썬더 A1, 3번마 퀸터, 10번마 서브챔프,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나노메타,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이 세 마필이 인기마죠. 그러면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9번마 나노메타의 상태를 보고 나노메타가 괜찮아 보이면 소액 분산 배팅하는 것도 하나의 배팅 방법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의 연령을 보낸 핸디캡 16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글쎄요, 3번마 다이아키 정도? 요 정도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정도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그만큼 입상 후보마가 상당히 많고 해볼 만한 편성들을 만난 마필, 그리고 뭐 상승세의 마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미있는 승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제가 3번마 다이아키 정도 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또 모릅니다. 왜냐하면 앞선에서 막 치열하게 혼전이 일어날 경우에 막판 탄력은 다이아키도 무시는 못하는 마필이거든요. 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1번마 주몽천하가 솔직히 능력상으로는 저는 조금 딸린다라고 보는데, 게이트가 좋아졌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게이트의 이점으로 좀 빠르게 앞선을 붙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2번마 벤칼 프리세스는 저는 마필에 갖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는 이 벤칼 프린세스가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 출주 주기가 조금은 좀 출주 주기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칙을 가지고 조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마필입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이 벤칼 프린세스가 2번 게이트라는 게 조금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3번마 다이아키는 막판 추입 탄력이 나올 수 있느냐고. 자, 4번마 자이언트 스텝은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좀 안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600m 경주 거리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마필일 수도 있고, 최근에 좀 연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승군전이죠. 승군전이기 때문에 상대가 좀 강해졌다. 이 승군전의 부담을 어떻게 떠칠 것이냐고. 5번마 클럽D는 최근에 좀 앞선을 나가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닌데 밀고 나와서 앞선을 장악하고 끈끈하게 버티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경주력을 보이고는 있는데, 과연 이번 경주에 앞선을 갈 수 있느냐.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클럽D가 앞선에서 자리 잡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3, 4코너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이 싸움이고요. 6번마 굿니세는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마필은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너무 성적이 지금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비교적 강편성에서 싸웠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지금 출주 주기가 그렇게 좀 고르지는 못한 편이에요. 그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 벤칼 프린세스나 6번마 굿니센 이런 마필들은 글쎄요, 저는 초반에 이 마필들이 데뷔할 당시에는
뭐 상위군까지 무난하게 가겠다라고 생각했던 마필인데 조금은 제동이 걸린 그런 마필입니다. 자, 7번마 정우 포에버는 4군 시절에는 뭐 나름 모습을 보였지만 여기가 한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이고 8번마 럭키 파티도 역시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잘 뛸 땐 참 잘 뛰는데 이 마필도 클럽디와 비슷합니다. 밀고 나와서 앞선을 가는 마필입니다. 그랬을 때 선행 강편성에서 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아쉽고 9번마 베스트 토치도 이제 5세가 돼버렸죠. 좀 있으면 이제 6세가 되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성적이 좀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근데 항상 착수권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마필이라서 강한 믿음을 갖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쉽게 빼지도 못합니다. 자, 10번마 써니로드는 외곽의 단점이죠. 1600m의 최외곽 아주 안 좋은 게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능력으로는 1600에서 외곽에서 입상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의 스타트 능력은 글쎄요, 이 써니로드가 마음만 먹으면 좀 앞선을 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앞선의 마필들, 그러니까 안게이트 쪽의 마필들이 써니로드보다 조금 발빠른 마필들이 몇 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까도 말했듯이 클럽디나 럭키파티가 스타트가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밀고 나와버리면 10번마 써니로드가 자리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상당히 불리한 전개를 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승부가 예상이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인기마 선에서 재미없이 끝날 수도 있는 경주기는 한데 좀 어느 정도의 의외성, 전개에 의해서 좀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좀 우연 그 전개에 의한 어떤 그 순위가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기마가 선전을 하겠지만 어느 마필을 좀 강하게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은 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세 마필 2번마 벤칼 프리세스, 4번마 자이언트 스텝, 6번마 굿니센 이 세 마필은 어떤 승식이든 좀 놓고 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마필 저는 항상 그러니까 4도를 추천하는 편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마필을 추천할 것이냐에 있어서는 외곽에 있는 이 9번마 베스트 토치와 선행을 간다면 좀 멋있게 외곽에서 휘감고 갈 수 있는 10번마 써니로드 정도 뭐 이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제가 조제로 기술을 좀 좋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써니로드한테 자꾸 눈길이 가는데 경주 조건은 되게 안 좋습니다. 전개 조건은 상당히 안 좋은데 조제로 기수기 때문에 한번 믿고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그 써니로드가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배당은 안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글쎄요, 오늘 토요 경마가 전체적으로 월말 경마답게 상당히 좀 편성도 난해합니다. 그리고 전개 자체도 상당히 좀 상대성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인기마에 집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쉽게 인기마를 꺾기도 어려운 경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요, 저도 뭐 현실 베터기 때문에 베터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거의 11경주 중에서 대여섯 경주는 그냥 무조건 관전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뭐 우리에게는 내일도 경마를 하고요, 다음 주에도 합니다. 그리고 경마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